30년 했죠. 10포인트로 쫙 20장을 써요. 다 외워버려요. 저는 진짜 옛날에 거의 100번씩 연습했어요. 진짜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헝그리 정신 같은 거. 네. 오늘 이제 바로 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김작가 TV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사실 김미경 대표님을 저는 오늘 인터뷰를 모시는 게 저한테 되게 굉장히 뜻깊은. 그럴까요? 그죠? 왜냐면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강사, 네. 작가라는 꿈을 품고 30살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알죠. 그때 이제 31살 때 그 대표님에게 네. 저희가 만나 뵙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파란색 특강, 네. 그다음에 뭐 스타 특강이죠. 그다음에 김미경 씨 찾아뵙고 파란색 특강. 그때 맞아요. 촬영 끝나고 요청 들어가지고 대표님 그 강남 쪽에 있는 사무실 맞아요. 그때 한 1시간 정도 인터뷰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2012? 뭐 그 정도? 네, 맞아요. 한 지금부터 딱 10년 전 얘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그때 완전히 애기 같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늙었네요. 근데 대표님 아니요. 하나도 안 늙으신 것 같아요. 안 늙었어요? 왜? 네. 제가 그때가 지금 40대였잖아요. 그때는. 그쵸. 이렇게 많이 변했네요. 세상에. 지금 이제 40대에서 앞자리가 좀 바뀌셨나요? 많이 바뀌었죠. 훅 바뀌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이제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을 제가 보면서 대표님 강의 스피치는 딱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희노애락을 담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강연 안에 슬픔과 기쁨과 노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청중이 거기서 웃고 슬프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재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그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끼리 만났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제 둘이서 똑같이 저녁 때 밥을 먹었어.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다음날 이 얘기를 똑같이 누구에겐가 우리 하죠. 둘이 전했어.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누구에게 전하고 나도 누구에게 이 얘기를 전해. 하죠. 이때가 타고나는 말솜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가. 그러니까 야, 내가 어제 김 작가 만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마치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처럼. 맞아요. 생동감 있게. 네.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사람에게 다 말을 해서 네. 그 사람에게 어제 일을 정확히 그것도 네. 막 이렇게 감정까지 섞어서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타고나는 말솜씨예요. 요건 근데- 타고난 건가요? 네. 타고나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전달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제 같이 안 만난 것처럼. 마치 안 만난 사람처럼.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와도 어떤 사람은 진짜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이 사람이 갔다 왔나 싶을 만큼. 그쵸. 그래서 왜 아내와 남편이 얘기하다 보면 네. 정말 말을 못하는 남편들은 말을 안 해주는 남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것처럼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는 타고난 말솜씨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스피치가 되어서 누구에겐가 이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스피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거는 그냥 수다. 그러니까 수다의 영역과 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다의 영역과 돈이 되는 말하기의 영역은 네.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야, 수다와 돈이 되는 말하기. 그럼 돈 되는 말하기, 돈 안 되는 말하기 차이점이 뭔데요? 차이 있죠. 예를 들면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요? 네. 어제 이제 저는 대표님과의 그 질문지를 만들고 좀 준비를 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죠. 어디서 만났어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 상황이구나. 어저께 상황을 생동감 있게 얘기해야 그냥 되는.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어저께 뭐 여자친구를 만나서 백화점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네. 야,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세계, 강남 신세계 백화점 갔거든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재테크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니까, 야, 진짜 오프라인 쪽으로 보복 소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네. 야, 여자친구와 함께 우리는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지금 어디 가게, 어디 매장, 어디 브랜드에 사람들이 좀 더 줄을 서 있을까? 이야. 내가 딱 지나가는데 이 샤넬 매장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야, 역시 명품은 여전히 잘 팔리는구나 하고 오늘 아침 기사를 봤는데 명품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있다. 맞아요. 요새 그렇대요. 어제 일을 저 여자친구랑 신세계 백화점을 갔습니다. 역시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야,
오프라인 매장이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걸 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자친구랑 우리는 그냥 데이트해도 그냥 안 해요. 네. 재테크 쪽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저 어디가 뜨지? 어떤 품목이 뜨지? 보니까 샤넬 매장. 역시 명품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신문을 봤더니 야 역시나 명품이 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 됐어요. 요까지예요. 네. 근데 요게 돈이 안 돼요. 그 뭘 해야 되냐면 캡을 씌워야 돈이 돼요. 캡? 캡. 그러니까 어제 내가 겪은 에피소드가 있죠. 네. 근데 그 앞에다가 뭘 하냐면 주제. 논리 오픈 캡. 네. 그다음에 클로징 캡. 이걸 씌워야 네.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현장에서 말하고 이게 바로 가능하세요? 그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그러나 우리가 다 죽어 있다 그래서 그게 죽은 시장이 아닙니다. 때로는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살아날 수도 있고요. 되게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십니까? 안 풀리는 건 풀리기 위해서 안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 우리 백화점 소비 거의 없었잖아요. 참 안 풀렸었어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여자친구랑 백화점에 갔었거든요. 세상에 신세가 백화점을 갔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야, 드디어 사람들이 안 풀렸던 걸 스스로 풀려고 하고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가봤더니 어디가 제일 줄이 많이 섰는지 아세요? 샤넬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섰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봤거든요. 역시나 명품 샤넬 매장.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참 안 풀렸었죠. 오프라인 매장 안 풀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되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외부 환경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안 풀릴 땐 풀리려고 안 풀리는 거구나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반대작용은 세상에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코로나 이후 뭐가 풀릴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들리셨어요? 캡 씌운 거? 네네. 풀리려고 안 풀리는 거다라는 네. 논리를 갖고 캡을 앞에 빡 뒤에 빡 해주고 에피소드는 내 논리를 깨맞추기 위해서 들어온 것뿐이에요. 근데 요거만 얘기하면 수다, 캡 씌움은 이거는 동기부여 스피치. 그렇지. 세 가지가 크게 다르다고 느꼈는데 첫 번째가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캡. 예. 두 번째가 저는 지금 원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그 나열을 하기 좀 바빴잖아요. 네네네. 원장님 거기에 이제 그 나열된 사건에 감정을 씌우시고 모션, 그 샤넬 매장에 줄이 섰다. 예, 예. 약간 현장감 있게 하니까 역시 다르네요. 그래서 그 스피치가 저는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고 저는 그냥 독학으로 했어요. 지난 30년간. 제가 알기로 원장님이 예전에 아트 스피치라는 책을 내실 때 그걸 네. 봤었거든요. 제가 네네네. 그냥 굉장히 팬이었기 때문에. 연세대 작곡가. 맞아요. 그리고 원래 학원,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그랬죠. 근데 이게 배운 적이 없는데 독학으로 하면서 나 스스로의 어떤 과거에서 배운 거죠. 제 과거 커리어에서. 그게 바로 음악이에요. 음악이 스피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작곡 다 해놨어. 그럼 그걸 연주할 때 계속 연습하고 악상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감동하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음악이.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원고 일단 잘 써야 되죠. 그렇죠. 악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그죠? 구조가 딱 기가 막히게. 음악은요, 구조가 정확할수록 좋은 음악이에요. 중구난방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멀리 떠나고 못 돌아와요, 음악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악상 살리고 포즈 취하고 사람들과 눈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똑같아요, 스피치랑. 지금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야, 그럼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좀 많이 드릴 텐데, 그 네. 캡 외에 좀 어떻게 하면 말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인간이 제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네.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글쓰기, 맞아요. 하나는 말하기잖아요. 아시네요. 네. 그럼 말하기가 사실 글쓰기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훨씬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말이 되게 폄하됐었어요. 말의 가치가. 그래서 뭐 말 잘하면 사기꾼 뭐 그런 거 그쵸, 알잖아요. 그쵸. 근데 글 잘 쓰면 사기꾼 소리는 안 하잖아요. 안 그죠? 하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이 글로 가르치고 깨우치고 배우고 네. 하는 수단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의 시대가 그랬고요. 지금은 영상 시대잖아요. 네. 우리 영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글의 시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글의 시대에서 말의 시대로 온 거예요, 지금. 아, 책에서 영상으로 간 것처럼. 그렇죠. 글의 시대에서 말의 시대로.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으로 말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이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글은 잔잔하게 미지근한 온도로 사람을 감동시켜요. 말은 사람을 뜨거운 온도로 그 사람을 감동시켜요. 이 온도 차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온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땐 그 상황에도 우리가 유능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글은 안 써도 되고 말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고 글은 따뜻한 온도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좀 냉철하게. 근데 말은 사람을 좀 더 뜨거운 온도로 급히 글을 끌어와야 될 때는 말로 하는 거고 둘 다 유능하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왜 우리 글 잘 쓰려면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글도 구조가 있고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활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조금씩 다른 단어로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사람을 감동으로 가져와서 마지막 결론 잘 내려주고 명언스럽게 마지막 쫙 정리해주는 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말도 똑같아요. 그 말도 공부하면 훨씬 더 잘해요. 훨씬 잘할 수 있다.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도 그 스피치 그 학원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코칭해 줬을 텐데 맞아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뭔가요? 그 실수라기보다도 일단 첫 번째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말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타고난다 이렇게 착각하는 오해 하나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투리 쓰면 안 된다. 사투리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사투리 고치다가 30년 지나가요. 말은 언제 하냐고. 사투리 못 고쳐요. 그게 본질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럼 그리고 사투리를 고쳐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KBS, MBC 아나운서면 그분들 고쳐야죠. 고쳐야죠. 그러나 그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주어진 원고를 잘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말을 잘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 잘 전달에 그 목적을 두셔야지 사투리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도 돼요. 사투리 쓰시는데. 저 쓰시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저 사실 10년 전에 서울 왔을 때 고치란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더 매력적이고 그 사람의 색깔도 드러나고 그래서 어쩌면 색깔 드러내려고 일부러 사투리 배울 수도 있어요. 사투리 절대로 고치지 말고 이제 그게 뭐 자신의 목소리 톤, 사투리, 말투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말은 연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노래 경연대회 나가요. 그러면 노래 한 몇 번 연습할까요? 한 100번도 더 부르겠죠.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녹음도 해보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4분짜리를. 그렇죠. 근데 왜 말은 연습 안 해요? 노래 못한다고 그러면은 막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기죠. 오히려 박수 받아요. 못했다고. 근데 말은 못하면 욕먹어요. 잘못하면. 잘못된 언어를 쓴다든지, 그죠? 논리가 안 맞게 이상하게 그쵸. 어거지를 쓴다든지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말은 원고 준비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이거는 원고 준비는 그냥 악보일 뿐이에요. 얘를 연주하는 걸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주 연습을 안 하고 악보만 들고 나가니까 삑삑삑삑 이러잖아요. 말도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왜 그거 보셨다 그랬죠. 뭐 파랑새, 엄청 봤죠 그때. 김미경 씨 이런 거 봤다 그랬잖아요. 봤죠. 어떻게 하냐면 원고를 18장에서 20장을 써요. 10폰트로. 그러니까 이렇게 야, 10포인트로 10포인트로 쫙 20장을 써요. 다 외워버려요. 아 진짜 처음에 일단 외우세요? 다 외워요 그냥. 싹 다 외워요. 옛날에 그렇게 한 거예요 김미경 쇼.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뼈대를 머릿속에 탁탁탁탁 그러니까 마치 AR처럼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이 움직여 팍팍팍팍팍 그러면 머릿속에 그 말을 그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외웠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다른 말로도 구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외우지 않았다면 다른 말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끼워 넣겠죠. 그렇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는 진짜 옛날에 거의 100번씩 연습했어요. 그럼 발표 대본 같은 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외워야 돼요. 일단 시작은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 외운 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외웠기 때문에 30% 정도 청중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바리에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베리에이션이 가능해요. 안 외우면 핵심을 전달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 외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리고 흘러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학교 발표든 아니면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든 어쨌든 뭐 발표 PT 뭐 이런 걸 준비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원고 구성한 관련해서 좀 노하우 다른 거죠. 원고 구성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파트 3 기법이요. 그러니까 3 기법을 아시면 돼요. 1, 2, 3 기법. 네.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주제가 딱 있어요. 주제. 네.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 어떻게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뭐 이런 주제를 딱 갔어. 네. 그러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 큰 주제가 있겠죠. 대주제 3개. 하나, 둘, 3개. 이게 1시간씩 주제를 가지고 20분, 20분, 20분. 됐죠? 그럼 이 20분 안에 파트 1 안에 파트 1, 2, 3. 설득 포인트 1, 2, 3. 됐죠? 그 다음에 이 설득 포인트 1에 에피소드 1, 2, 3. 다 1, 2, 3예요. 이렇게 해서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파트 1 안에 9개의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완벽하게 뼈대가 딱 맞춰지면 굉장히 잘 들리죠. 어떻게 보면 로직토리 그 구조화 같은 걸 해놔야 되네. 네, 있어야 돼요. 저는 원래 이렇게 딱 표를 그려놓고 강의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 1, 2, 3 해야 되는데 2까지밖에 없어. 네. 그럼 어떡할까? 어떻게요? 죽어라고 짜내야죠. 근데 신기하죠. 죽어라고 짜낸 그 세 번째가 제일 괜찮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있죠. 스피치를 하거나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할 때 네. 사람들은요 내 말의 맨 밑바닥까지 터치다운을 못한 상태로 원고를 만들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죠?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마디로 진짜 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헝그리 스피치는. 정신 같은 건가요? 네, 근성이 있어야 돼. 근데 죽어라고 1, 2, 3 찾아낼 거야. 2까지밖에 안 나오면 온 책을 다 뒤져서라도 3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 2, 3와 30년 싸웠어요, 저는. 그 세 가지. 그렇죠. 평생 말로써 먹고 사는 그 직업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30년 했죠. 그러니까 30년.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말을 잘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네. 얘기해요. 이제 되게 어린 강사들이 와서 뭐 28, 26 근데 선생님 저 강의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들이 말을 되게 잘한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모른대요. 그럼 못 하겠네. 그럼 할 말 생길 때까지 좀 살아내면 안 되겠니? 살아내야 말할 게 있잖아. 왜 살아내기 전에 말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미천이 1시간 만에 다 들통나서 네.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을 거고 들통난 거 네 강의 들은 사람들이 다 알 거고 알게 되면 다시는 안 부리면 커리어에 오히려 흑역사가 되는데 왜 안 살아내고 말하려고 그러지? 한 10년 정도 어디 가서 되게 열심히 살아서 살아낸 레퍼런스 갖고 그 다음에 말하면 안 될까? 훨씬 잘 풀릴 텐데. 아니, 그렇게 저는 이 말이 말이죠. 너무 좋은 게 원장님이랑 제가 10년 전에 대면 인터뷰할 때 네. 원장님 사무실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사람들이 자꾸 강사가 되기 왜냐면 원장님이 그때도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셨고 지금 10년 뒤에도 최고인데 그때도 강사 최고이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이제 강사 되고 싶다는 걸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그때도 네, 원장님이 할 말이 있어야지 살아내야지 그 말 하실 때 진짜 되게 중요해요. 와닿더라고요. 전 지금도 해요. 그래서 저는요 뭐냐면 사실 그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많죠. 동기부여 강사가 되려면 내 자신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얼마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 봤어요. 영어로 완전 강연하는 것도 봤는데요. 예, 그거 뭐, 얼떨결에 조금 한 거고, 요즘에 이제 영어로 한 달에 한 명씩 외국 저자와 인터뷰를 해요. 일부러 내가 굳이 외국 저자한테 전화해서 인터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제가 3년 전부터 영어를 했잖아요. 근데 뭐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영어가 완벽해서 인터뷰할 정도로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네. 5%만 완성되면 뛰어나가. 그리고 95%는 채워.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하면서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내가 외국 나가서 막 강의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 나가서 영어로 강의하는 그 자체가 컨텐츠가 아니고요. 내가 45세 늦은 나이에 나의 세컨 라이프를 위하여 내가 영어를 시작했어. 네. 그래서 지금 이 65세 나이에 이렇게 영어로 강의를 잘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자체가 강연이죠. 이게 자체가 컨텐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들은요, 어때야 되냐면, 살아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살아내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안 하고 네. 너무 바빠서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후에 말할 게 떨어져요. 뭔지 알죠? 저는 이게 너무 공감가는 게 아마 원장님은 더 훨씬 공감하실 게 강사업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 가지고 늘 하이라이트를 얘기했는데 하이라이트가 이미 끝났어. 그렇죠. 중요한 지적이에요. 분명히 경험으로 몸으로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이라이트는 지금 계속 제품이 돼서 나가고 있어. 근데 그 다음 후속 제품을 내가 안 만들고 있는 거죠. 바쁘니까 강의하느냐고 돈 버느냐고. 그러다가 그 강사 담당자들이 안 불러주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나가는 제품 그리고 뒤에 5년 후에 나갈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원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